루이스 칸을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거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하는 거는 내가 이걸 배우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무엇을 원하고 여기서 배울 게 뭔지, 뭐를 해석하면 좋을지 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잖아요. 이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이제 기성 건축가이기도 하고 또 여기서 일도 하시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칸 배워서 뭐 하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루이스 칸 말고 훌륭한 건축가들 많잖아요. 학자들도 있고. 근데 하필이면 왜 이 사람한테 왜 관심을 기울이는 게 도대체 뭔가, 오히려 난 거꾸로 묻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대개 루이스 칸 그러면 제가 좀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루이스 칸을 얘기하면 공부를 좀 한 사람이건 안 한 사람이건 관계없이 우선 재미가 없다. 그 딱딱한 얘기 들어서 뭐 하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뭐 저한테 너무 철학적이다. 근데 또 다른 얘기는 2022년에 그 사람 배워서 뭐 하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럼 똑같은 질문이지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리스커상을 누구가 받았다. 뭐 케레라는 사람이 며칠 전에 받았다더라. 그러면 그거 받았는데 그거 받아서 뭐 하나. 그 사람이 뭐 받건 말건 내 인생과 관계 없고 프리스커상 끝까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뭐 세상에 배울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2022년에 이거를 의문을 갖고 앞으로 또 무슨 생각을 가졌길래 그로부터 배울 게 뭐가 있는 건가라고 하는 거를 제가 앞으로 몇 번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요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번 반복해서 하고 싶다. 근데 오늘은 그냥 여러분께서 기왕에 알고 있던 루이스 칸이라는 사람에 대한 뭐 고정관념도 좋고 뭐 걔에 대한 취향도 있고 또 그 사람한테 배운 거가 뭐가 있는데 뭔가 그럴싸한 얘기 같은데 그게 뭐냐라는 등 뭐 여러 질문을 한번 오늘 쭉 일반적으로 흔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한번 살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리가 되면 다음에 올 때 한 토막씩 잘라서 하는 게 좀 더 순서상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가져요. 저는 루이스 칸을 안 게 대학교 2학년 때 알았어요. 2학년 때 안 게 이름만 알았는데 돌아가셨지만 그 홍익대학교의 정인구 교수님이라고 훌륭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현대건축론인가라는 책을 썼어요. 출판사가 아마 야정문화사일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책이 정인국 선생님이 혼자 이렇게 쫙 해서 저서를 내신 게 아니고, 그때 U Direction 무슨 아메리칸 아키텍처, U Direction of Latin Architecture 뭐 이런 이제 U Directions라고 나오는 책을, 이게 얇은 책인데 거기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앤솔로지처럼 만든 거였는데 그때 저라고 내셨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여러 건축가들 소개를 했는데 앞부분에는 폴 루돌프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번에 루이스 칸이 있었는데, 투시도를 이렇게 보니까 그 책 아직도 갖고 있어요. 투시도를 보니까 아주 투시도를 잘 그렸어요. 폴 루돌프는 뭐 아주 기교가 대단한 사람이고 당시에도 폴 루돌프를 아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는데, 그 다음 편집을 그렇게 해서 한 건 아니고 우연히인데 버스 안에서 들춰보니까 루이스 칸 도면을 보니까 무슨 이렇게 시커먼 옛날에 오구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먹으로 해가지고 그린 그런 걸로 뻑뻑 그렸는데 창문도 별로 없고 재미도 하나도 없는데 뭔가 이야기가 괜히 그럴싸해 보여. 그래가지고 승효상이하고 나하고 대학교 2학년 때 하도 데모들을 하고 학교에 잘 안 가고 농땡이도 잘 치고 갈 때도 없고 그러니까 학교 앞에 지금 카페라고 부를 수 없는 다방에 가가지고 얘기하다가, 너는 대학교 2학년이 뭘 알아요? 1학년도 교양과정부였기 때문에 건축가가 들어와서 2학년이거든요. 내가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무슨 건축가가 좋으냐 누가 좋으냐 했더니 승효상 씨가 자기는 뭐 꼬르제가 좋대. 너는 뭐가 좋으냐? 그래서 루이스 칸 그랬더니만 이 친구가 아마 루이스 칸이 누군지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처음 알았으니까. 근데 희소성이 있으니까 왠지 내가 더 많이 아는 것 같고 꼬르제는 이런 걸 아니까, 스페인도 아니까. 근데 루이스 칸이 누군데 쉽게 말해줄 수 없어. 그랬거든. 왜냐면 모르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에 대한 생각이 괜히 이제 뭘 뜻을 알아서가 아니라 좋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루이스 칸이 세상을 떠났대. 1974년에. 근데 기쁘더라고. 왜냐하면 유학 가려고 그때 뭐 미국 가면 좋다 그랬는데 2학년 말에 루이스 칸한테 가서 배워야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참 잘 됐다. 어차피 난 유학 갈 돈도 없으니까 안 가는 그 구실은 잘 삼았다. 뭐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고 하다가 근데도 불구하고 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자꾸만 알게 되고 궁금해지고 뭐 그런 거였는데 결정적인 거는 이제 동경대학에 유학 가면서 저희 선생님이 칸 제자였고 소개를 많이 받았고 그 선생님의 영향도 꽤 많이 받은 편이었고 왠지 모르게 저희 지도교수 선생님하고 나는 나이가 그분이 지금 83, 4 됐거든요. 근데 뭐 만나뵌 지는 또 한 번 몇 년 됐는데 만남할 때마다 아직도 의사가 통하는 것 같아. 굉장히 기뻐하는 것 같아. 근데 칸 얘기하면 선생님은 뭐 당연히 좋아하지만 나도 괜히 좋아지고 그랬는데 제자 중에 그렇게 묻는 사람이 없나 봐요. 없으니까 선생님은 나를 만나면 괜히 좋아하는 것 같고 나도 또 좋은 풀이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대학교 때 그 유학 가가지고 배운 거는 꽤 루이스 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얘기도 많이 들었고 어떤 선생님보다도 많은 얘기를 들려줬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고 또 많이 배웠어요. 그랬는데 정말 배운 거는 언제냐 그러면 유학 갔다 와가지고 학교에 돌아와서 이제 서울 시립대학에 있었잖아요. 거기에 몇 년 동안 다니고 있는데 선생님한테 뭐 해준 게 없어요. 내가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뭐 해드린 게 없어서 뭐 있잖아 한국에 하면 오세요. 그때만 바빠서 못 온다고 그러다가 어떻게 왔어. 왔는데 그때 자동차가 없어가지고 자동차 운전할 줄 모르는데 선생님을 모시고 가려면 자동차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면허를 서울시립대학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땄어요. 그때 선생님들이 모두 기뻐했어. 왜냐하면 면허 안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김관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땄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툰 운전 솜씨를 발휘해가지고 이제 부석사도 가고 어디도 가고 흔히들 많이 하는 한국 거기 갔어요. 종묘도 가고. 근데 그 후에 우리 지도교수가 고야마 히사오 선생인데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그 감동받은 거는 흔히들 보면 뭐 좋은 구경했다 이렇게 끝나지는 않고 정말 마음이 우러나가지고 한 이야기를 후에 들었는데 특히 종묘 그 다음에 연경당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결정적인 거는 부석사였거든요. 부석사에 올라가서, 근데 부석사는 여러 번 봤고, 여러 차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슬라이드를 코다크롬이라고 하는 그 필름을 썼잖아요. 약간 그 불그드레하게 나오는, 근데 비쌌어요. 그걸 한 장 한 장 찍던 때였는데, 나는 뭐 많이 갔으니까 우리 선생님이 사진을 참 잘 찍어요. 근데 이제 너무 날이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운전을 잘 못해가지고 길을 잘못 들어서 좀 미안하더라고. 해가 좋을 때 와야 되는데 거의 뭐 5시 몇 분에 뉴욕 할 때 와서 미안하니까 내가 다니면 안 돼가지고 선생님 빨리 잘 다녀오시라고 해서 이제 부석사는 잘 알고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가는데 요사체가 있는데 요사체는 거기만 가서 아니 저쪽 더 올라가면은 이제 그 뭐 무량수전도 있고 뭐 좋은 데 있으니까 그거 보시라고 막 손으로 막 이랬어요. 그때 이제 알았다고. 근데 사모님도 오시고 그랬거든요. 둘이서 다니면서 그랬는데 요사체면 스님이 머무는 기거하는 데잖아요. 거기 한참 있길래 아니 해는 자꾸만 가는데 왜 오래 계시나. 그러다가 이제 끝나고선 돌아오니까 벌써 뭐 아주 칠흑같이 깜깜해졌어요. 그래서 뭐하러 거기 이렇게 요사체 오래 계셨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 앞에 사과밭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사과 그 파는 아주머니가 장사가 안 된다고 막 사가라고 그래가지고 4시인가 5시에 앉아가지고 사과 까먹고 들고 내려오는 아주 검은 날이었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길게 하냐 그러면 뭘 봤냐 그러는데 아니 도대체가 일본에는 이게 사찰에 가면은 아침 8시쯤에 이제 와가지고 출근을 하면 승복을 입는데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돼가지고 5시 되면 퇴근을 한대. 그러면 또 옷을 벗는데. 그리고 택시 타고 자가용 끌고 또 자기 집에 갔다가 그렇게 온대. 그러니까 이제 대처승쯤 되는 모양이죠.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의 그 사찰에는 소위 말해서 스님들이 살지 않는다 그거지. 근데 그 요사체, 부석사의 요사체를 이렇게 보니까 털신도 있고, 뭐 스님들 신발이 보이는데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속에서 말하는 소리가 나오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신발이 있고 이렇더라 이거지. 우리나라 분들 보는 장면인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본인이 오기 전에 웬 수녀원 설계를 하고 있었는데, 홋카이도에 수녀원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동과 동 사이를 이렇게 있는 무슨 캐노피 설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눈이 오는 각도를 수녀가 이렇게 각도를 재면서 그 밑에 지나가면 눈이 이렇게 자기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넓혀달라는 얘기를 해서, 아니 세상에 수도를 하는 사람이 눈 좀 맞으면 어떻고 뭔데 그 각도까지 그려가면서 이 얘기를 해가지고 저게 무슨 수도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석사에 와서 보니까 대돌에 아무것도 없고 찬 것이 있는데 거기를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부석사가 그 건물이 진실돼 보이더라 이거지. 그래서 나한테 김 선생이라는데, 김 선생 그때 어디 갔냐면 안동에 갔어요. 안동 교육회관에 앉아가지고, 좀 그렇게 좋은 호텔은 아니에요. 갈 때가 마땅치 않아서 거기 갔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건물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진실한가 진실하지 않은가 했는데, 오늘 부석사의 요사체에 그걸 보니까 수도를 하고 종교를 갖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똑같은 집이라 할지라도 진실된 걸 오늘 봤다 뭐 이러더라고. 그랬더니만 그 말 뒤에 김 선생이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 이걸 보고 공동성이라 그래. 칸이 얘기했잖아. 뭐 그랬어요. 근데 그 단어는 내가 익히 알고 있었는데 그 말의 본 뜻을 잘 몰랐다고. 그래서 그 선생님하고 사모님은 저쪽 다른 방에 있었고, 나는 혼자 방에 있는데, 뜨뜻한 방에 온도 이렇게 누워 있는데, 내가 이제까지 건축 배운 것 중에 제일 큰 거를 그날 배운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앞에 책에 무슨 건축 이전의 건축 공동성 이래가지고 이걸 쓰고 앞에다가 했는데, 이 내용이 공동성을 생각한다. 그게 그 얘기예요. 학생을 데리고 선생한테 갔는데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있더라. 이거는 그냥 너스레 떠는 얘기 정도로 들을 수는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다음에 후에 대학교 2학년 때 어느 클래스가 있었는데, 그때 형태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조형론을 서울대학교에서 가르쳤는데, 이 학생들이 대답을 잘 안 해. 뭘 알았냐 그러면 대답도 안 하고, 전 그래서 너희들 왜 대답을 안 하냐 그랬더니 그 클래스는 뭐 질문하면 답을 안 해. 가만히 멀뚱멀뚱 쳐다봐서.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교수님 신기하다. 어떻게 나한테 물어보는 학생이 다 있구나. 교수님 저 관악산 가요. 관악산 가자. 그랬더니 그 말을 했더니 선생님 부석사 가요 그러더라고. 아니 부석산 또 왜 가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부석사 얘기를 해가지고 부석사를 꼭 가야겠대. 그래서 그 주에 금요일 날 그 부석사를 갔어요. 클래스를 데리고 밤에 청량역에서 차를 타가지고 갔더니만 새벽에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학생이 쪽찔끔 오고 우리도 오고 이래서 만났는데 한잠도 못 잤어. 그래가지고 이제 부석사를 올라갔어요. 이렇게 무량수전으로 올라갔는데 앞이 시커매. 뭐가 봤는지 보이지도 않고 그랬는데, 멀리서 그 무량수전에 이렇게 빛이 비추는데 이제 드디어 그게 시작을 한 거예요. 예불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동동동 울리는데 옆에서 그냥 법고라 그러나 그게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 새까만데 소리가 막 들리는데, 드디어 무량수전에 불이 탁 켜는데 스님이 이렇게 보면 꼭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절을 하고 그런 게 멀리서 이렇게 보이더라고. 그러고서 들어가 잤어요. 자다가 한 10시, 11시 이제 일어났는데 애들이 막 떠들더라고. 경상도 사투리를 써가면서 애들이 수학여행 왔어요. 수학여행 와가지고 이제 드디어 보러 가야지. 새벽에는 예불하느라고 졸다가 그랬는데 가봤더니 집이 다 서져 있더라고. 무슨 얘기냐면 새까맸을 때는 집이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10시, 11시쯤 돼가지고 늦게 일어나서 보니까 벌써 무량수전이 다 서졌어. 서졌다는 얘기는 시커맸을 때는 집이 안 서져 있을 때고, 다 끝나고 있을 때는 집이 서졌을 때였는데, 거꾸로 시꺼맸을 때, 안 보였을 때, 그게 그 무량수전을 짓게 만든 무언가의 동기가 있었다. 이제 법고가 울리고, 예불을 하고, 스님들이 그림자로 이렇게 창원이 사이에서 사람들 막 신는데 움직이잖아요. 그걸 보고 그게 그 건물이 짓게 된 본래의 동기지. 그래서 그 집을 짓기 위해서 하고 있다가 이제 한잠 자고 났더니 공사가 다 끝나서 11시 되니까 집이 완전히 서져 있다고 하는 건데, 그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것하고 그때 대학교 2학년 학생들하고 수학여행, 생각지도 않은 수학여행을 했을 때 두 개를 보면서 느끼는 게, 그게 칸이 얘기한 immeasurable, measurable 이런 것 같아요. immeasurable은 측정할 수 없는, measurable은 측정할 수 있는. 도대체 이걸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당최 모르겠다. immeasurable, measurable, silence and light. silence는 침묵이고 라이트는 빛이래. 그래서 책 같은 거 보면, 루이스 칸 책 보면은 between silence and light, 빛과 침묵 사이에서 이렇게 부제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딴 게 없어. 어떻게 집을 지을 건가라고 하는 거는 아직은 모르니까 칠흑과 같은 밤이었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 창우리 건축사 사무소나 다른 건축사 사무소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짓는다 할 때 그게 명확하게 나타나는 거 아니잖아요. 암중무색하면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거잖아. 그때 찰 적에 싼 값에 어떻게 하면 잘해볼까, 평당 얼마다, 이거 하면은 집이 잘 팔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집을 어떻게 하면 진실하다, 진정성이 있다, 무엇에 사람에게 더 가깝다, 이런 등등의 것. 내가 더 구체적으로 말을 못 하겠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거에 가까운 집을 지어봐야겠다. 소위 말해서 이제 아까 그 털신이 있고 뭐가 있는 그 요사체와, 그 다음에 같은 수도를 하지만 출퇴근하는 우리 선생님이 아주 싫다고 얘기한 일본의 어떤 사찰. 그래서 그런 사찰 가면 아주 보기도 싫대. 그때만 그 다음에 통도사 갔거든요. 통도사를 이렇게 갔는데 거기 갑자기 막 스님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뭘 하는 거야. 분주에 스님이 한 100명쯤 모이는 것 같아. 우리 선생님이 넋이 나갔어. 이게 집이라는 거야. 그런데 손으로야 이게 집이다라고 얘기한 거였는데, 사실은 그 말을 어렵게 따지면 immeasurable한 것이 있는 거지. 아직은 내가 잘 모르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 근데 그게 구체화되려면 스케치로 나타나야 되고, 치수가 넣어져야 되고, 돈이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이 세워져야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아침에 새벽에 그랬다가 10시에 11시에 일어나가지고 무량수전이 세워졌다는 게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량수전만 갖고 얘기하자면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건 수업 시간 때 많이 하던 얘기인데, 예를 들면 무량수전이 이렇게 있었을 때 처음에 무량수전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언덕이 있고 막 급했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땅을 찾아보고 하던 중에 의상대사는 늘 나타나시잖아요. 옛날에 내 농담으로 헬리콥터 타고 다닌 것 같다. 왜냐하면 어느 절에 가면 의상대사가 창건하시고, 어디 가면 또 의상대사가 창건하시고, 그 의상대사 정말 분주했겠다. 가는 곳마다 의상대사가 와서 절하고 했으니까. 그 부석사도 의상대사가 했대요. 그래서 의상대사가 처음에 왔을 때 무량수전을 본 건 아니잖아. 무량수전을 본 건 아니고 자관 여기에다가 집을 짓자라고 결정을 내려서 지팡이를 한번 딱 두들기셨다. 그 자리가 아마 무량수전이 지어진 자리 아닐까. 그러니까 거기 보면 앞에 터가 좁고, 그다음에 단차가 있어서 내리고, 한차 안양문을 통해서 올라오는 계단이 높고, 그러니까 이게 땅이 굉장히 경사졌는데 그거를 깎고 하면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의상대사가, 이건 순 거짓말이고 상상인데, 의상대사가 뭘 알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지팡이 두들기지 않았대. 무슨 근거가 있었을 텐데, 그게 이제
그 최순우 선생님이 많이 얘기하는 무량수전의 배을림 기둥 위에 기대어 서서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기대어 서서 뭐 하냐, 기대어 서왔댔자 등짝에 먼지 묻는 것밖에 없을 텐데, 그 기대어 서서 뭘 보느냐, 그 집이 지어지게 된 동기는 그 땅이잖아요. 그 땅이 촬영산맥인가 막 그럴 거예요, 그죠? 막 이렇게 어울려져 있는 그런 상태를 보고, 아, 이게 정말 불국의 세계로구나. 그러니까 이 경사진 여기에다가 집을 지어라 라고 했을 때 의상대사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이렇게 뿌연 게 있지 않았을까? 똑같은 집으로 뭐 무량수전과 똑같은 집을 연상하지 않았을 테지만, 아무튼 그런 희망이, 바람이, 그 다음에 그 집을 지음으로써 거기에 어떤 도량이 생기기를,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생긴 거니까 훗날에 그게 무량수전이 돼가지고 지었다고 생각해요. 세 가지 토막 얘기가 칸이 얘기하는 임메저러블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걸 어떻게 만들 건가라고 하는 것이, 그게 뭐 폼 앤드 디자인 많이 들었을 텐데, 그 디자인이란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한 45에서 50에 가까웠을 때였어요. 그전에는 뭐 대학교 2학년 때는 뭘 안다고 이렇게 뭘 괜히 했는데, 다 그거는 거짓말이고 과장이고 모르는데 아는 척한 거고. 근데 조금 알아차린 게 훗날에 한참 뒤에 가서 알아차린 게 참 너무 느리기도 하다가 생각이 들어요.